양심 얘기, 양심 혁명 합시다. 이제는 왜 제가 양심 혁명 해도 혁명을 주장해도 제가 당당했냐면 우리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때가 공부 시작할 때예요. 어둠이 드러날 때. 그때 공부 시작. 이제 어둠을 치유하지 않을 수 없게 내몰릴 때까지 내몰린 거죠. 이렇게 하고도 치유하지 않을래. 그때부터 자명해지기 시작을. 이 나라가 지금 저 정도 터진 거는요. 치료 안 할 수 없게 국민을 내몬 거예요. 언제까지 양심 무시하고 살 건가 하고요. 아주 하늘이 거의 극약 처방하듯이 내몬 거예요. 물론 저것도 저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터진 일이겠지만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요. 국민한테 큰 기회라는 그 측면에서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요. 소소한 꼼수로만 자꾸 접근하시면 정말 작은 머리 쓰는 겁니다. 그걸로는요. 이 천하를 바로잡지 못해요. 지금 이 사건 터지니까 온갖 정치인들이 또 꼼수 부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이용해 나는 뭘 얻을 건가. 야당이건 여당이건 다 요 꼼수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최대한 발을 뺄 건가.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대통령 될 건가. 요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득을 얻어낼 건가. 보고 있으면 한심해 죽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저는 정치 전공자는 아니지만 양심 전공자잖아요. 양심으로 천하 경영하는 법만 연구했어요. 제 마음 경영부터 천하 경영이 하나다. 양심으로 경영한다. 항상 모든 일은 양심 51%면 경영된다. 양심이 주도권 못 잡으면 경영 안 된다. 이게 제가 공부해서 이 현상계 공식을요 찾아낸 게 그겁니다. 일반적 현상계 공식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진리를 끌어내서 현상계를 경영하는 공식이에요. 지혜를 끌어내서 경영하는 공식인데 그게 양심 51% 맞춰주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 개인부터 가정, 사회 전체가요. 근데 요거 양심 51% 주장하자고 할 때 제일 적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욕심이 제일 적이겠지만 자꾸 이 마음 분열시키는 게 적이에요. 양심 하나로 51% 모아줘야 되는데 꼼수를 부립니다. 양심하자 하면서도요, 자꾸 머리 써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뭐 끌어가려고 하고 조급하게 굴고 이런 거 다 망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여기 홍익학당에 양심 경영법 배우러 오셨잖아요. 카르마 경영하는 법 배우러 오셨잖아요. 국가가 카르마 덩어리죠. 국가 경영을 못하면서 마음 경영을 해냈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물론 역량의 차가 있으니까 역량은 키워가야겠지만 결국은 국가 경영, 내 마음 경영 하나다 하는 것, 천하 경영이 하나다, 우주 경영이 하나다 하는 것까지 아셔야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훌륭하게 양심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고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할지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국가 사태 이렇게 복잡하고 창피해 죽겠죠, 지금. 이 얘기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외국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회원분한테서 정보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에서요. 세월호 때도 그렇게 안 했대요.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일면에 대서특필돼서 우리 아는 만큼 다 까발려줘서 돈대요. 정보가. 계속 때린대요. 방송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 관심에서 그 결과가 볼까요? 조롱이죠. 그렇게 명품 밝히더니 대통령은 짝퉁으로 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고 있대. 우리 아는 만큼 안 돼요. 하도 다루니까. 창피해 죽겠다고 연락이. 죽겠다고 지금 이탈리아. 계속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조롱하고. 평창올림픽 그거 홍보 동영상 다 봤더만 관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좀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보더니 그러대요. 딱 너네 수준이네.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내용만 있네. 딱 너네는 문화 없냐? 너네 같은 나라들은 많지만 너네같이 자기 나라 문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데는 처음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물어본대. 결국 다 그거 보면 다 연결됐어요. 다 그쪽 작품이더만요. 그래서 지금 창피해 죽겠어. 야 해요.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동안 혹시 어떤 정치적 견해나 뭘 가지셨어도 좋은데요. 지금 필요한 일은요. 지금 학당에 오셨다면 제가 이 얘기밖에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제 에고도요. 뭔가 추접스럽고 편견에 가득 찼고 사심에 가득 찬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거 양심으로 경영해낸 거 제가 그거밖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요. 제 공부랑 남의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요. 개인 공부와 이 나라 공부, 사회 공부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원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못 도우면 제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양심이 형편없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요. 앉아서 유체 이탈이나 뭐 무슨 신비한 초능력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지금 영성 카페 돌다 보면 뭐 별 카페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시국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뭐 수행하면 뭐 신비한 능력이 생기네 안 생기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무슨 천하를 경영할 영성을 거기서 얻겠습니까? 내 공부랑 남의 공부가요. 둘이 아니에요.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죠. 그게 제 공부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때 제가 육바라밀로 하지 다른 걸 합니까?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노력할수록 제 육바라밀 능력이 늘어나요. 배양돼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공부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이 나라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가 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라가 형편없는데 저 혼자 양심을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양심 불량이지. 국민들이 다 도탄에 빠져서 괴로운데 저 혼자 양심을 충족했다는 게 가능한가요? 애초에 그건 소승의 황당한 수행법 아니고서 어떻게 그게 논리 자체가 성립하냐는 거죠.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 양심의 소리만 따르세요. 답은 되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자꾸 꼼수를 부려요. 2대 업장이 뭐죠? 우리 안에 양심. 우리 안에 이 양심 덩어리가 타오르고 있는데요. 태양처럼. 학당 로고 있죠?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에고를요. 양심으로 끌고 가려고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찜찜하지 않냐? 자꾸 외치는데 잘도 덮으면서 갑니다. 우리 에고는 잘 견뎌요. 양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천둥처럼 울리고 있는데요. 에고 입장에서는 미미해요. 안 들려요. 그 소리.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려요. 양심의 소리 듣는 귀. 요거 개발하는 게 영성 공부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꼼수 붙이지 마세요. 여기다 뭐 붙이면 이 큰 공부가 아주 쪼잔한 공부 돼요. 여러분 차나 사주는 공부가 되고 뭐 집이나 얻어주는 공부가 돼요. 삶에서는 그게 크다 하실지 모르지만 좀 큰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주적으로. 왜 태어나서 우린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좀 큰 관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건가 양심의 소리 들으시면 돼요. 양심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게 한 개인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보세요. 이 양심의 소리가 이 에고랑 싸워서 에고의 소리보다 51% 이상 힘을 얻으면 이 양심의 소리가 주도권을 잡고 천하를 경영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경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천하 경영에도 똑같아요. 지금 양심적 세력이 51% 힘을 가지고요. 천하를 경영해서 욕심꾼들이 감히 천하를 농단하지 못하게 막으면 돼요. 그럼 그 답은 뭘까요?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요 마음 공부하러 오셔서 여기서 꼼수 부리시면요. 멘토들한테 바로 지적당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지금 자명하다고 합니까? 찜찜하다고 합니까? 양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셔서 참나 체험하시는 건 양심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명찜찜 물어보라는 거. 양심의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법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학당 공부는. 양심도 밥 먹여주면 더 힘나니까. 밥 든든하게 드셔야 양심도 더 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좀 심신 에너지 충전해 놓으면은 양심하는 힘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시면 몸에 에너지 좀 충전하시라. 양심 어디 있는지 아시라. 양심 늘 바라보고 사시라. 그 다음에 양심, 뭐 바라보고만 있으면 뭐하니까 양심 뜻대로 좀 사시라. 양심하고 하나가 돼서 양심 뜻대로 사시라. 자명하게 사시라. 그래서 우리 학당의 공부는 오로지 양심입니다. 제가 공부해서 얻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물어보시면
제가 다른 학원을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른 얘기 묻지 마시고 오로지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제 마음이 그렇게 추잡스럽고 이기적이고 탐진치 덩어리여도 양심의 소리 듣고 양심의 소리가 제 마음에서 51% 힘을 얻을 때는 제 에고까지도 평온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꾼들마저도 평온을 찾더라는 거예요. 양심 세력이 약하면요, 욕심꾼들도 준동하죠. 욕심꾼들도 좋지 않아요. 서로 다 좋지 않다고요.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욕심도 자기 자리를 찾으면 서로 다 안정이 되는데 안정을 못 찾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천하가 이래요. 이걸 천하로 확대해 보세요. 이 한 나라로. 욕심꾼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죠. 특히나 이 정치 쪽에는 아주 욕심꾼들, 소시오패스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보살이 우글우글 돼야 할 자리에 보살은 어디 가고 없고 소시오패스들만 우글거리는데 국민들은 또 그거 편갈라서 거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같이 또 거기 빨리고 있어요.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다 들러리지. 들러리 서면서도 피해자가요, 가해자 걱정하는 게 이게 제일 심각한 정신 착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지금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연일 때리고 있는데 국민들 여러분은 괜찮은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또 정치인들 거기 어디 빨아주느라고 거기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정작 최고 피해자면서 당당하게 요구도 못 한다고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국가적 창피를 당하고 내가 지금 이 망신을 당했는데 바로잡으란 말도 못 합니까? 자기가 돈 내서 고용한 정치인들한테. 국민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는 정부니 다 서비스 업체입니다. 공적 서비스 업체예요. 여러분이 돈 내서 지금 월급 주면서 일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기당하신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셔야죠. 이 와중에 또 야당 하는 짓거리가요. 국민들 또 분열시키고 있어요. 양심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국민 양심이 뭐라고 외치나요? 이건 잘못됐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라고 지금 고객이 요구하고 있죠. 그럼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서비스 업체죠. 빨리 국민들 양심의 소리만 듣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기 자기 또 꼼수 붙이면 안 된다고요. 또 자기 꼼수 붙이고 있어요. 탄핵은 안 된다. 하야는 된다. 탄핵 주장하는 것들은 다 또 새누리당 적이다. 이런 건 야당에서 또 돌리고 있더만요. 국정원에서 알바 풀었다. 알바 풀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대권 주자들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야당 대표들 욕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자꾸 얘기하면은 저기 국정원 알바래요. 새누리 알바고. 탄핵하라고 하는 것들은 새누리 알바래요. 야당 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황당하죠. 자기가 모시는 받드는 대표 혹시 대통령 못 될까 봐 지금 국민은 안중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못 될까 봐 우리 당이 고계산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양심의 소리만 들으세요. 국민의 소리. 국민 민심 중에 백성 마음 안에 양심의 소리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요. 지금 이런 나라 걸 못 보겠다면요. 서비스 업체에서 하는 일은요. 고객의 명령에 따라 최대한 고객의 명령을 요구를 반영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자기들 이해타산을 또 따지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더니 이 사건 어차피 질 것 같아요. 탄핵은 좀 힘듭니다. 다른 걸로 돌아서 갑시다. 이렇게 계산 때리다가요. 하나도 못 얻습니다. 국민들의 이 양심의 분노는 숭고한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게, 그게 왜곡되지 않게 올바로 발현되게만 도와주면 돼요. 가장 간단한 이치가 있는데 이걸 어기고 자꾸 여기다 사심 보태요. 한쪽은 이걸 사심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하고 한쪽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국민들한테 자중하라. 탄핵 얘기는 하지 마라. 뭐는 된다. 뭔 하지 마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미친 겁니다.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민심도 대표하지 못한 업체가 나중에 국민들 민심을 왜 들어주겠어요? 자기들만 당선되면 된다라고 자꾸 우리한테 와서 가만히 서는 그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 똑같은 소리지. 정도의 차이지 똑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의 민심에 제일 순수하게 반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자기 계산 안 붙이고.
지금 국민이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국민 살릴 연구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 때리고 있다고요. 꼼수 부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자꾸 그런 게 날아오더라고요. 열받아서. 저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저를 건드리면 반드시 몇 배로 갚아드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꾸 저를 지적하고 뭐라고 하시는데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 강의 그동안 그렇게 들으셨으면 양심에 대해서는 합의 본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무슨 정치적 편견으로 얘기합니까? 제 양심이 죽겠다고 하니까 제 양심의 소리에 최대한 충실하게 제가 사견 안 보태서 이렇게 반영해서 말씀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 정도로 저를 그 정도도 못 믿겠다 하면은 제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고, 제 강의 들으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도 섭섭하죠. 제가 몇 년간 제 생명력을 바쳐서 떠들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듣자고 제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양심에만 호소합니다. 저는 제 얘기 듣고 자명하지 찜찜한지만 얘기하세요. 거기다가 자꾸 뭘 보태요 사기꾼들은. 제가 이전에 불교 비판할 때 제가 왜 정치 비판을 못해요? 저 석가모니도 비판한 사람인데 불교 신자들 앉혀놓고 석가모니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교회 가서 기독되지 마시려면 황금률 지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말을 못해요? 정치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 양심의 소리에 충실한 것뿐이지 제가 무슨 조금이라도 여기에 제 꼼수를 붙여서 비판하고 다녔으면요. 저는 잠을 못 자야 돼요. 두려워서. 제 양심이 찔려서. 밥 먹고 잘 잡니다. 뭐냐? 제 양심에 당당하니까요. 도저히 제 양심에서 찜찜하다는 것만 찜찜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건 이제 제 잘못도 있으니까 제가 더 분발해야겠죠. 저도. 하지만 그냥 그런 편견 떼고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제일 양심의 적들 자꾸 색깔론이니 여기 혹시 계시면은 제발 양심의 소리 들으세요. 그 자명하지도 않은 얘기로 계속 민심 분열하면요. 사기꾼들한테 지배당한다니까요. 백성들끼리 싸우다가. 싸우지 마세요. 백성들끼리. 양심의 소리에만 충실하세요. 지금 이 나라 꼴이 오르면 가는 거고요. 자명하게 나는 옳은 것 같다면 옳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찜찜하시면 찜찜하다 하루라도 나는 이런 나라에 못 살겠다고 강렬하게 외쳐주셔야 서비스 업체들이 민주사회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양심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먼저 울부짖어야 서비스 업체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야 야나 믿지 마세요. 다 자기들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움직이고 불리하면 안 움직일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국민들은 그거 알더라도 외치세요.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요. 서비스 업체가 돈 받으려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바로 또 움직입니다. 귀신같이 의견 또 바로 잘 바꿔요. 금방 바꿔서 또 움직여요.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될 정도라는 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얼마나 서비스 업체가 부실하면 국민이 결국 나서야 돼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열받으시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시면요. 엉망인 서비스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계속 후회하셔야 돼요. 자손들한테도 그런 걸 또 물려주셔야 돼요. 지금 고리 끊어야 되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양심 혁명은 시작됐다. 왜? 원하건 원치하건 이미 여러분은요.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9%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민심이요.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9%, 지금 90% 이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 꼴 잘못됐다.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같이 또 붙어서 빨대 빨고 같이 백성 착취하던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못하던 야당들 있죠. 그걸 또 보면서. 몰랐다. 야당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몰랐다 말이 돼요, 야당이. 여당만 자꾸 뭐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뭘 했는지 업적이 있으면 국민들이 또 찍어줄 겁니다. 알아서. 근데 이 양반들 자꾸 수를 두고 있다고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안 해줘요. 그러면서 자꾸 계산 때려서 니네들 여당이 이길 것 같아? 국민들 지금 탄핵 주장하면 여당이 이길 것 같아? 탄핵했다 역풍 맞으면 어떻게 되라고? 우리 대통령 못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타오른 양심에 찬물을 쫙쫙 뿌리면서 탄핵 주장하면은 간첩이야라는 식으로 똑같이 뭐 하면 종북이 하듯이 똑같이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걸 보고 제가 치가 떨려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경으로 계속.
또 사기 치려고 덤비는 무리들을 보고 치가 떨렸어요.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요. 자기 이해관계 좀 넣고 국민들 양심 구현하는데 모든 걸 걸 그런 정치인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난번 필리버스터 할 때 국민들 좀 타올랐죠. 야, 저렇게 국민을 위해 진솔하게 막 뭔가를 한번 하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려는 모습 보고 감동한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해관계 딱 맞으니까 칼같이 딱 멈추고 끝내더만요. 딱. 결국 자기들 당선. 중요한 거는 그때 어필해가지고 자기들 당선되는 거. 딱 그러고 이해관계 딱 맞을 때 딱 끝내. 국민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야, 이 서비스 업체 막 땀 흘리면서 막 진흙탕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고 막 감동하면요. 딱 자기 얻는 거, 그 감동 딱 얻으면 바로 일어나서 손 털고 가더라는 거죠. 이런 짓을 계속 당하고 계세요.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민주시대니까 국민이 뽑아야 되고 양심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몰라 괜찮아, 자명 찜찜 분석. 몰라 괜찮아는요, 양심을 몰라 괜찮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 편견의 소리한테 몰라 하셔야 돼요. 괜찮아, 좀 가만히 있어봐, 편견, 욕심들아. 양심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게. 그동안 내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영적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정보 다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 이겁니다. 멈춰. 몰라.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몰라. 다시 보겠어. 나 다시 한번 보겠어. 그리고 다시 보는 겁니다. 양심의 눈으로. 내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듣겠어. 욕심아 멈춰 이겁니다. 몰라는. 괜찮아. 가만히 좀 있어 이겁니다. 욕심아. 욕심은 계속 뭐 가져라고요. 괜찮아.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명해?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도 이 일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야? 자명해? 나만 좋은 거 아니야? 내 욕심만 채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없이 질문하셔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혹시 내가 남한테 강요하는 거 없나? 이 부분을요. 끝없이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하나 됩니다. 그 순수한 양심의 소리에서만 국민이 하나 되지 안 그러면요. 다 자기 욕심의 소리밖에 안 내요. 자기 욕심을 선이라고 정의라고 양심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셔야죠.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고 일체를 멈추시고 욕심, 편견 다 멈추시고 매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신을 남처럼. 너 진짜 너 양심적이야? 너 솔직히 너조차고 지금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국민보다 너 지금 너가 모시는 사람, 국민보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지금 이 집 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여당, 야당 똑같아요. 국민보다 최순실 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민보다 문재인, 국민보다 누구? 내가 원하는 대표. 그 짓 하면요. 대통령 돼도요. 볼 게 없고요. 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 꼼수로는. 국민한테 혼신을 다해서 국민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업을 쌓아가시면 좋은 결과 옵니다. 자동으로 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 자기 이익 안 챙겨도 되나 싶게요. 국민들을 위해서만 한번 해보세요. 자꾸 꼼수 부려요. 어떤 국회의원 하나 조금이라도 기특한 소리 하면 그렇게 또 그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또 나 누굽니다. 나 뭡니다. 다음에 나 찍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다 보면 좀 애매하죠. 내가 받았던 서비스가 진심이었는지 의심하게 돼요. 그쵸? 어떤 서비스 업체에서 와서 막 엄청 잘해주더니 제발 조금 이따 전화 오면 꼭 매우 만족해 주세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그것도 애교예요. 잘해주고 그래도 그 말 하면요. 그나마 해줍니다. 근데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평가만 의식하고 있는 거 느끼면 돈 주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게 똑같아요. 욕심으로 보나 양심으로 보나 똑같습니다. 개인의 마음의 경영이나 천하의 경영이나 똑같습니다. 집단으로 벌어지는 일일 뿐이지. 이공식에 지배되기 때문에 결국 양심 세력이 50% 이상 차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착취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으셔야죠. 우리 후손들한테는 양심 국가 물려줘야죠. 양심 코리아 물려줘야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어차피 저야 외국을 잘 안 나가지만
밖에서는 참 무슨 꼴 당하고 계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이분, 우리들은 죽을 맛이죠. 다. 안팎으로 다 죽을 맛이죠. 근데 밖에서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린 이유가 제발 경각심 가지고 지금부터 고쳐서 우리 이렇게 바로잡았다 하는 이 새 역사를 보여주자는 거죠. 우리 치부 드러났다로 좌절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게 터진 거니까 그건 자명해지는 시작이에요. 이거를 멋지게 고치는 모습을 보여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양심 국가를 거듭났는가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양심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깨어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요. 피겨스케이팅이 유행하면 온 국민이 피겨스케이팅 연구를 해서 점수를 매길 지경까지 가요. 이해되시죠? 언론에서 자꾸 다루면요. 온 국민 열심히 공부하신다고요. 이번 기회에 양심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왜 잘못된 건지, 지금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지금 여당이 뭘 잘못했는지, 야당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이 그냥 서비스가 형편없건 어쨌건 자꾸 월급 주니까 지금 그 지경 된 거예요. 감시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씩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번 사건 책임자들 정확히 책임 물려야 되고요. 어디까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다 깨어 계셔야 돼요. 국민들부터 양심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야 돼요. 자기가 안 하면서 남을 알아본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 삶을 양심으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양심 잘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사람 찍어서 올리자 이거죠.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만 하면 저 밖에서 자꾸 떠들기만 한다 할 텐데 저는 온몸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학당 연지가 지금 12년째인데요. 온몸으로 양심이 뭐다 하는 거 책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양심을 알리고 싶어요. 뭐가 옳은지는 알아야 이 사안을 처리하자고 제가 독촉을 하죠. 독려를 해보죠. 같이. 뭐 좀 바꿔보자고. 일단 양심이라는 데서 좀 서로 합의를 봐야 되겠기에 제가 지난 12년간 양심은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양심은 이런 소리를 우리 안에서 주장합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움이 어떻게 안 됐는지 나라는 더 힘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라도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는 제 양심 얘기 더 이상 안 들으실 거예요? 예. 제 양심 얘기가 자명한가요? 찜찜한가요? 제가 양심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얘기가 양심이 답이란 책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런 책 낸 사람 드물 겁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떠들었죠. 양심만이 답이다. 다른 거 여기다 붙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잘못되는데 지금 이제라도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 지경 된 데는 결국 비양심에서 시작됩니다. 소소한 비양심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월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그래서 제가 하필 개천절날 아침에 양심혁명 합시다. 뭐 합시다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분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서 양심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지 양심혁명이 결국 또 욕심에 짓밟혀서 그러고 무성무취하게 사라질지 이제 우리 손에 달린 거고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저도 그동안 이 양심혁명만 부르짖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심혁명이 성공해서 양심코리아 김구 선생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양심건국이 되길 건국절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양심의 건국을 우리가 한번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대로 된 건국. 첫 단추가 잘못 끼어서 지금까지 헤맨 겁니다, 여러분. 욕심 건국이 됐어요. 양심 건국이 안 되고. 소수의 그 몰입애들이요,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우리나라가 건국됐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에요. 편견과 욕심에 가득 찬 정권이 첫 단추부터 그렇게 나라를 시작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자명한지. 6.25 때 국민들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이에요. 사기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국민들 또 죽였어요. 북한에 부역했다고. 그때 우리가 죽인 국민들 수만 뭐 몇십만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나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에요. 지금 다시 건국해야 돼요. 양심 건국을 저는 그래서 주장합니다. 양심에 입각한 건국을요. 지금 뭐 이 외양만 갖춰졌지 안에 정신이 없다고요. 철학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문화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철학이 안 들어있잖아요. 말단적인 건 또 그렇게 자극하는 것도 능해요. 그걸로 지금 버티는 겁니다. 욕망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자극하고 충족시켜줘서 한륜이 뭐니 해서 버티시는 겁니다. 양심으로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이 한류 흐름 끊기기 전에 빨리 저는 양심으로 갈아탑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천절 또 기념해서 기회만 되면 저는 창당할 거예요. 왜냐? 저는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주 싫어해요. 제가 하지. 그래서 이 땅의 정치가요. 정치가라는 게 이런 서비스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줄 보살들을 모집해서 보살당을 하나 만들 거예요. 군자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얻고 안 얻고는 관심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양심 51%. 이 땅에서도 양심 51%가 되게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제 양심의 소리니까. 제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뿐이에요. 국민들 힘드시다면 뭐라도 하나 도와드릴 방법 없나 최선을 다해 연구할 뿐이지 그걸로 인해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욕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양심에 반응하는 당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당을 통해 저는 또 공부할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또 공부할 겁니다. 국민들 양심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또 공부할 겁니다. 아, 양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또 살아나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국가적으로도 또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제 공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양심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당을 해서. 지금은 돈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무튼 이게 옳은 길 같아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우리가 언제 돈 따지고 했습니까? 양심에서 시키면 늘 했지 뭐 돈 따지고 뭐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저희가 꼼수 부렸으면요 진즉 망했을 겁니다. 홍익학당이 되지도 않은 거 주장하면서 꼼수까지 부리면 바로 망했겠죠. 오로지 양심에 자명한 것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양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그래서 알아봐줘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런 정치가를 보고 싶어요. 오로지 양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는 거 하나 믿고요. 온몸을 바칠 이 정치인들이 나오면요. 이 땅 바로 섭니다. 그전에는요. 계속 꼼수 부려서 안 돼요. 국민보다 자꾸 뭐가 더 있어요. 국민보다 더 높이는 게 뭔가 있어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 그래서 이 전번 대통령은 일관되세요. 일관되게 돈. 그래서 대통령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되셨고 끝나고도 지금 되게 만족하게 잘 살고 계세요.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싹 털렸어요, 국민들은 그때. 모르시죠? 이런 얘기하면은 다 아시죠, 아시기는. 그래서 이거 실감나게 느끼자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그동안 안 했냐, 이런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보실 거 아니에요. 빨갱이는 무슨 지금 북한 좋다는 정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갱이 같으면요 이거 요구해요. 김일성 욕해봐. 지금 그런 유치한 소리 지금 하실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지경이면 북한은 말도 못해요. 거기는 빨리 북한 양심으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을 우리 동포들 저 지경이게 두실 거예요? 남한이 정신 차리면요 북한도 햇볕 정책 예전 햇볕 정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햇볕 정책은 양심 햇볕 정책으로 해요. 양심으로 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심 강국이 돼버리면요. 북한 알아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요. 북한에서 볼 때 야, 나만 좋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나만 하는 꼴 봐라 저러고 있다. 우리 수령님은 안 그러신다. 이런데 자꾸 이용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점 보이는 게. 안보가 별게 아니고요. 양심 지키는 게 안보예요. 안보 자꾸 떠드는 분들이 제일 나라 망신시켜요.
그리고 무기 또 자꾸 무기 가지고 이 농단 부려가지고요. 자꾸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후진 무기들 들여오고 자꾸 우리나라 무기 가지고 사기 쳐먹고 나라 국민들 세금 자꾸 뺏어가죠. 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종북이죠. 제일 북한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힘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분열시키고 우리나라 힘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양심 51%가 하는데 최대 적들이 있죠. 이 양반들이 제일 이적행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종북놀이죠. 그런 말에 또 빠져서요. 엄한 사람들 색출하고 다닙니다. 범인 잡겠다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기가 차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색깔론, 지역감정 뭐 이렇게 또 이런 또 그 진보 세력 안에서도 또 패갈라 가지고 자꾸 국민들 분열시키는 거 그 자체가 양심 51% 가는데 최대 적들인. 국민 분열시키지 말고요. 국민의 양심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국민들부터 정치인까지 다. 다른 사람 양심 기죽이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돼? 그런 논리로는요. 영원히 안 돼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충실히 응할 그 생각만 하셔야지. 남의 양심의 소리예요. 야, 그게 되겠냐? 현실을 돌아봐. 그런 마인드에서 무슨 이 보살도가 나오고 무슨 그 지혜와 어떤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현실에 이미 치여 있는 그런 마인드에서 카르마에 끌려가는 마인드예요.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우린 이미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항상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할 거야. 이미 이런 마인드가요. 세뇌돼 있어서 양심에 그냥 응하면 되는데 과거에도 안 됐어. 자꾸 이런 말. 자, 사회만 이럴까요? 개인의 문제로 다시 와볼게요. 여러분 양심합시다 할 때요. 나는 내가 양심을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런 얘기 하고 계실 거예요. 내 뜻대로 항상 뭐 되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를 버리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서 뭐라고 지금 외치나요? 바로 잡으라고요. 사랑, 정의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에게 있어서나 최고의 어떤 그 지배 이념이 되게 하라고요. 양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마음 추스리시고 갈 길 찾으시고 하셔야죠. 조금이라도 그 작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뭔들 못하겠어요. 제 양심의 소리에 응해서 제가 살아가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수행이에요. 오늘 하루 제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혹시 나태한 부분은 뭔지, 찜찜한데 참고 있는 건 뭔지 돌아봐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방식으로 최대한 표현해 드리는 게 제가 매일매일 하는 수행이에요. 이거 말고 제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 잡히는 거 봐야 제 양심이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불교에다 제가 불교 비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놈 불교 아니다 그래요. 저놈 힌두교다 그래요. 말갱이다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 똑같은 마인드 아시겠어요? 그 에고 노름?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 말이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얘기하세요. 힌두교다 하면 그게 다 해명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저거 빨갱이야. 빨갱이건 뭐건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하세요. 양심에 비추어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왜 저 말이 찜찜한지를 얘기하셔야지. 국민들 간의 그 화합을 막는 최고의 적이 자꾸 편갈라서 쟤는 죽일 놈이 하고 내모는 겁니다. 자꾸 색깔 입혀서 내모는 거고. 서로. 똑같아요. 야당도 자꾸 그런 짓거리 하려고. 너 그런 질문 받았다니까요. 너 친노야 반노야 그거만 얘기해. 아니 양심하자니까. 양심은 무슨 양심에서 현실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아? 정권을 뺏어와야지. 친노야 반노야. 친노면 우리 편, 반노면 우리 적. 이러고 놀고 있어요. 에고 노름에 아주 그 극치입니다. 거기. 그러고 저 국민 이해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민심의 백성의 민심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민심이 천심이다 할 땐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있는 양심. 우리 집값 올려줘. 이게 민심이 아니고요. 민심은 부당하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요. 그 양심이요. 백성들이 열받게 안 하는 정치가 그래서 최고의 정치인 겁니다. 민심이 화를 내면요. 하느님, 천심, 하느님이 화를 낸다고 봤어요. 옛날 정치인들. 지금 백성의 90%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목소리를 최대한 정치에 반영하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거예요. 정치인들 고용해 놓는 거예요. 그 짓은 안 하고 국민들한테 자중하라.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우리한테 이롭지 않다. 자꾸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갈아치워야죠. 그런 업체들은. 제가 갈아치우자 말만 하면 여러분 갈아치울 데가 없는데 자꾸 어디로 갈아치우라 할까 봐 제가 창당할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돈이 모이면. 마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양심에 이 얘기를 안 드리면 찜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권력력의 무슨 화신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일만으로 전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딱 이 정도 하면 딱 좋겠다 하는데 왜 자꾸 이런 큰 소리를 지르고 다니느냐, 큰 일을 자꾸 저지르려고 하느냐. 제 양심이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게 찜찜하다고 해서 제가 도울 방법이 있으면 뭐든지 찾아보겠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또 일이 인연이 되면 얼마든지 또 해야죠.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